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도 거의 끝날 것 같고요.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엔캐리 청산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헤지펀드나 이제 외인들, 특히 외인 기관들에서 약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도.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속절없이 주가가 그냥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계속 파는 거야.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이 팔면은 모르겠는데 이 기계가 팔면은 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정해진 원칙과 그 원칙이라고 해야겠죠. 그 룰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냥 파는 겁니다. 팔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폭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 같고, 특히 아시아권이 그냥 박살 난 거죠. 특히 아시아권,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아직까지 외인들한테는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대로 된 개방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덜 빠지는 겁니다. 참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다.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팔기 좋은 게 또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하이닉스 같은 그냥 우량주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AI 거품론? 저는 글쎄 AI 거품보다는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거겠죠. 삼성전자 같은 위주로 팔고 하이닉스를 더 덜 팔았단 말이야. 삼성을 더 팔려는데 하이닉스 더 팔려는데 오히려 삼성을 더 팔았다는 거죠. 거의 삼성전자는 AI로부터 혜택도 받지도 못했어. 응? 만약에 AI 혜택을 많이 받았더라면 더 많이 빠질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 해서 경기 침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금융위기도 아니에요. 금융위기라고 한다면은 특히 달러라도 강세가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참 신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간혹 한 번씩 터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봤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가장 크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젠슨왕이 요번 또 보니까 재밌는 일을 했어요. 젠슨왕 CEO가 7월에 3억 2,270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한 4,400억 정도. 6일날 그 SEC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젠슨왕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엔비디아 주식 264만 주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도는 20일 거래일 동안 하루 12만 주씩 균등 매도를 했네요. 젠슨왕이 지난 6월 매도한 금액까지 합치니까 6월 7월 동안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한 거죠. 미국 언론들은 그 젠슨왕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봤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는 6월 18일 135.5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7월 10일 134.91달러로 전고점에 근접을 했는데, 이후 20% 넘게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는 7월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폭락한 8개 주식 중 4위입니다. 그 젠슨왕만이 7월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사회의 멤버인데 그 마크 스티븐슨이 한 1억 2,500만 달러 정도 주식 매도했고, 전 세계 현장 운영 담당 부사장인 그 제이프리도 1,000만 달러 매각을 했어요. 연초일에 엔비디아 임원들이 판 주식이 총 1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젠슨왕은 2020년 이후로 14억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SEC에 제출된 사전적 거래 계획에 따르면 젠슨왕은 8월에도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돈이 필요한지 계속 파네요.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여러모로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CEO가 자꾸 주식을 판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한답니다. 와타나베는 그 한국의 김씨만큼이나 일본에서 흔한 성씨예요. 와타나베. 이 와타나베 부인은 월급쟁이 남편의 수입으로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일본의 가정주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해외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일본의 큰 손의 대명사로 통하죠. 비슷하게 미국의 스미스 부인, 유럽의 소피아 부인 그런 게 있어요. 이 와타나베 부인이 보유한 한국의 상장 주식이 한 16조 원을 웃돈다고 하네요.
엔화를 저금리에 빌려가지고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다 보니까 이 또 자금이 국내 증시를 등질 것이다. 그런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16조 원대 일본계 자금 이탈이 증시를 뒤흔들 변수로 급부상하는 거죠. 금감원에 따르니까 6월 말 일본계 자금의 한국 상장 주식 보유액이 16조 2,900억 정도 된답니다. 지난해 말보다 8% 증가한 규모고 한국 상장 주식 보유액은 2022년 말 12조 3,900억 원에 머물렀는데 지난해 말 15조 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본계 자금은 지난 6월에도 국내 증시에서 1,910억 정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금이 국내 증시에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BOJ는 지난달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연 0에서 0.1%였던 정책금리를 연 0.25%로 올렸어요. 0.25%. 넉 달 만에 재인상에 나섰는데 2008년 12월 이후로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엔화 가치가 8년 만에 최저로 추락하다 보니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건데 그 BOJ가 월 6조 엔 규모의 국채 매입 규모도 2026년 1분기까지 3조 엔으로 단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일본이 기준금리를 모처럼 올리다 보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전날 엔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영향이에요.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해버리면 엔캐리 자금의 환차손이 커지는 만큼 그 해외 자산을 투매하는 조짐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주식도 정리하는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본의 증시 이탈이 다른 외국인의 이탈과 맞물려 가지고 또 한국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6월 말 일본기 자금이 보유한 한국 주식 잔액은 전체 외국인 보유 주식 잔액의 1.9%라네요. 그만큼 파급력이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다는 겁니다. 와타나베 부인들 과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계 자금이 좀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장은 여러분들 좀 끝났어요. 방송 보니까 삼성전자는 72,500원 마무리됐고 좀 아쉽네요. 1.5%밖에 못 올랐습니다. 결국 빌빌거리네요. 빌빌거려.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팔면 어쩔 수 없어요. 외인들이 팔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것 같고 오늘은 오히려 우선주가 그나마 찔끔 올랐습니다. 58,000원으로 끝났어요. 8,000원으로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그나마 좀 사준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빌빌거릴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는 4.87% 정도 올랐네요. 16만 3,700원으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현대차나 기아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금융주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하지만 또 내일이 궁금해지네요. 걱정되고. 하여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너무 무리하게 풀매수 땡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제 관망하면서 차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